20일 오후 1시 기준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8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462명입니다. 유아 방문 수업 관련 확진자가 3명 더 늘었고 확진자 가족 4명, 접촉자 4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흥시설 업주들이 방역 지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부 업종이 집단 행동을 할 때마다 규제가 완화됐는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로 인해 파산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거리가 급증한 택배 업종은 특수를 넘어선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택배 노조는 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장 정관보건지소의 임시선별 검사소가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20일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8명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19일 오후 5명, 20일 오전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는 유아 방문 수업 관련 확진자가 3명 추가돼 모두 18명으로 늘었고 확진자 가족 4명, 접촉자 4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462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은 사흘째 확진자가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고 그만큼 각계각층의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소상공인들, 가게 업주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방역 지침이 달라질 때마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 급기야 유흥시설 업주들은 현실적인 방역 지침을 내놓으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여를 들고 부산시청으로 행진하는 사람들,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 업주들입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이들 유흥시설 5종은 지난해부터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했습니다. 업주들은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고정 비용을 감당하느라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료보험이라든지 기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나가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버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상과 매출이라는 거는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들이 문제 삼는 건 방역 지침의 형평성입니다. 그동안 PC방과 카페, 체육시설 등 정부 지침에 반발해 집단 행동을 벌인 업종들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또 술을 팔아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은 제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업주들은 정부 방침,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꼴이나 다름없다며 호화 사치업종이라는 낙인으로 자신들만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공문 발송과 집회를 통하여 생존권 문제를 답을 얻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러한 행동들은 철저히 짓밟힌 채 집단 감염이 높은 종교계 요구사항은 왜 수용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명분 없는 희생을 더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업주들은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방역 지침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예, 지금 당장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집합금지 해제입니다. 집합금지 해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힘들고 조금이라도 보태고자 이 자리에서 죽기 살기로 지금 투쟁을. 정부 방역 지침의 형평성을 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방역 고비라 할 수 있는 설 연휴도 앞두고 있는 상황.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 많은 업소들이 손님이 없어서 그리고 영업 제한 정책에 따라 문을 닫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택배 업종입니다. 사실 지금은 특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택배 노조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과도한 택배 업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용성 택배노조 부산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택배가 원래 힘든 일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정말 극한 직업이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요즘 어떤 상황인지 또 설 명절 연휴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저희 택배의 물량이 기본 한 30% 정도는 늘었어요. 네네. 그 16분의 택배 노동자가 가로사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도 했고요. 네. 하지만 현장은 그렇게 좀 바뀐 분위기가 없어서 앞으로 앞두고 있는 설 명절에도 지금 코로나19로 늘어난 물량 30%, 그다음에 설 명절 특수기로 또 물량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조금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업무가 과중되어 많이 힘든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게 택배 분류 작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입니까? 저희가 7시부터 이제 물건이 내려와서 그 휠서터라는 레일이 돌기 시작해요. 네네. 그래서 7시까지 출근하면 그때부터 내려온 짐들을 제가 가야 할 구역을 제가 보고 차에 적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7시부터 시작된 것이 보통 부산 지역에 보통 2시, 늦게는 3시 가만히 서서 그 물건을 받는 작업만 7시간, 8시간 진행하게 되고요. 어허. 그렇게 해서 이제 차에 다 실어서 이제 배송을 하게 나가게 되면 2시, 뭐 3시에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300개, 400개를 배송한다고 치면 최대한 빨리 해도 평균 1시간에 한 50개 정도의 물량을 배송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으로 따져보면 6시간, 7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9시, 10시에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꼬박 14시간, 15시간을 일을 한다는 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배 노사와 정부, 국회 등이 참석하는 사회적 합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적 합의기구 5차 실무회의를 했는데요. 네네. 1차에서는 합의됐던 것들이 2차에서는 일방적으로 택배사들에 의해서 파기가 되고 그리고 3차, 4차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진전된 부분이 있었지만 네. 어제 진행된 5차 회의에서 어, 정말 분류 작업은 택배 사업자가 또 택배 그 사측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좀 회의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택배사 측에서 이 부분을 주장하신다면 이 논의는 무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합의가 될 때까지 노조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합의가 된다는 전제는 이 분류 작업을 전적으로 택배사들이 책임지고 그리고 이 합의 기구가 1차에는 합의됐다가 2차에는 파기되고 또 3, 4차에는 진전을 보였다가 5차에서는 파기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명문화 시켜야 된다라고 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말 기로라고 봐요. 기로에 서 있다. 진짜 이것들이 저희가 이 장시간 노동에 의해서 정말 작년에 16분이나 되는 택배 노동자가 돌아가셨는데 이 기로에서 저희가 합의가 안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로사로 돌아가시는 택배 노동자가 정말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가로사를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총파업을 선언했고요. 네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저희 조합원들은 총파업에 들어갈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택배 기사님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용성 택배노조 부산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큰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최근 2년 동안은 오수가 섞인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곳. 2018년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된 송정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알고 보니 엉터리 관로 공사가 원인이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홀을 뚫고 물이 솟아오르고 도로 위는 빗물과 오물이 섞여 나와 있습니다. 송정동의 한 주택가 모습입니다. 2019년부터 큰 비만 오면 오물이 뒤섞인 빗물이 역류했고 집 안으로 물이 들어차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부산시가 2018년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한 이후 연례 행사처럼 침수 피해와 악취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도 올라오고 찌꺼기도 잠깐 올라오고 그래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우리 아저씨들을 불러가 저기로 팠습니다. 파니까네 지금 저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민들은 급기야 매립된 하수관로를 확인해 보기로 했고 땅속에서 기가 막힌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인 정화조 관로를 막는 대신 빗물과 폐수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 관로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던 겁니다. 관로에 줄을 넣어 오수의 흐름을 따라갔더니 하수 바지를 거쳐 하수 처리 시설로 가야 할 생활 폐수가 엉뚱한 곳으로 흐르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빗물과 생활 폐수가 나오는 관이 분리되지 않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빗물이 나와야 하는 곳에 이 폐수가 고여 썩어 있습니다. 이 일대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으로 매년 큰 비가 올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된 관로 공사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셈입니다.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물이 들어갔고 저리 계단을 물이 들어가 방을 물이 막 들어왔어요. 방은 물이 이 집에도 요 세 동이 다 그래요. 물이 이만큼 찼어요. 2035년까지 100% 분류식 하수관로로 정비하는 부산시의 하수도 정비 계획에 따라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합류식으로 공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시가 발주를 준 시공사에서는 공사를 할 때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오인해 합쳤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연방을 했을 때 이 관 두 개가 연방 쏘니까 이제 우수관이라서 우수로 이제 나오러 합류됐다고 생각하고 이 관을 우수로 해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놓치니까 여기가 정화자고 그러니까 공사하는 이유가 정화조 옷을 떼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어차피 그때 이것도 다 잘랐을 거 아니에요. 똥통 이 라인도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똥통인데 냄새도 나고 다 눈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게 확인 안 됐다는 건 말도 안 되지. 관로 공사를 할 때 시공사가 기존 우오수 체계 조사를 통해 시공 가능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 기본적인 과정을 제대로 거쳤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공사 당시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주 감리도 있었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노후된 주택의 경우 도면이 없다 보니 정확한 관로 파악이 어렵고 부산 전역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역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나서야 긴급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상황. 공사 시공 당시에 상주 감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공됐던 데에서 부산시 건설본부는 정말 이번 기회를 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2년 동안 비가 올 때마다 악취와 오수가 섞인 침수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